결혼 전에 결혼 어떻게 승구 씨 데이트 했어요, 안 했어요? 배영 씨도 그런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했겠네.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주로 어떻습니까? 예, 이제 결혼 약속을 다 받고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드디어 해냈어. 여자, 나 이거 훗날 후회하지 않을까? 근데 남자가 아니,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 여자분이 묻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 당연하지. 남자는. 여자, 날 배신하거나 날 슬프게 할 거야? 됐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화낸다. 이제 마음을 확실히 열은 여자가 뽀뽀해줘. 그러거든요. 물론이지. 한 번만으로는 끝내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여자는 나한테 폭력을 휘두를 거야. 죽어도 그런 일은 없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 내용이에요. 그죠? 네. 예.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가 하면 결혼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자, 당신을 믿어도 돼? 남자, 죽어도 그런 일 없어. 여자가 나한테 폭력을 휘두를 거야? 물론이지. 한 번만으로는 끝내지 않을 거야. 뽀뽀해줘. 됐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화낸다 정말. 날 배신하거나 날 슬프게 할 거야. 당연하지. 나 사랑해. 아니 절대로 그런 게 없어. 나 훗날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드디어 했어. 뭐예요?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 이혼에 무슨 일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 문제.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친밀감. 결혼했는데 잠자리도 같이 안 해요. 특별히 남자 입장에서는 친밀감이 떨어져요. 대화가 안 돼요. 또 하나, 시부모, 친정부모 서로가 살면 안 해요. 그뿐만 아니라 남의 남편은 저렇게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아니 결혼 전에는 저렇게 성격도 좋았고 매너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려운 상황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수많은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나타나든지 그것이 인간관계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탁월한 경공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뭐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basics.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부 사이 그 강야로 옵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 저로서는 쓰기 좋아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결혼이란 뭔가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분이 무엇인가 그 성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결혼 이제 저쪽으로 돌고 예. 이름이 제 한성식 결혼 한성식을 만들었죠. 그렇죠. 결혼 결정을 한성식 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성식도 저도 만들지 않았어요. 결혼은 장조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 그야말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독한 아내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은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역시 서로 도와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면 곤란해요. 그래서 건강한 결혼 원리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도와야. 서로 예, 한 사람만 죽자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한 사람만 죽자고 밥을 내서 근신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요즘 MZ 세대 교회 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애기 없고 뭐 젖병도 하고 누가 다 했어요? 여자가 다 했어요. 요즘 그러다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MZ세대, 그러니까 어느 주일날 한 젊은 남자가 목사님 그 남자 화장실에 그저 기저귀 가는 거 내는 설치 여기는 맞아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뭐예요? 돕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삐뚤어지느냐? 당신 도움이 안 돼. 내 인생에.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자 사람 인자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이 한자가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은 혼자 있으면 행복하게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살다 보면 반드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기대했던 남편 아내의 성격이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도 그렇고 반드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때 서로 도우면서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 자 그림나요? 한 청년이 명예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결혼하고 싶은데 목사님 한 아가씨 소개해 주시죠. 그 어떤 아가씨 그러니까 그래도 첫째는 얼굴이 좀 예쁘게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애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아가씨는 참 좋겠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맞아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여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갈 곳이 다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우리 집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거든. 이 말에 굉장히 놀라운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그 목사님 사모님 얼굴 이쁘지 않았어요. 그다지 능력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도우면 모두가 책임지면 이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6개월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56년생이고 제 아내는 58년생이에요. 나이 그래도 2살보다 네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딱 보길래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손을 먼저 내밀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까칠합니다. 제가 아내의 한 소리 딱 들으면 밥 먹다가 화장실 가는 그런 그 타입이었어요.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성숙해요. 그때부터
제 아내도 성숙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짜 행복해요. 사실 장난도 많이 치고 농담도 많이 하고 때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하는데 춤도 막 치고 말이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딴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고 한번 살아봐?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사람 잘해야 되니. 근데 결혼해봤자 세상에 별일이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결혼 몇 번 했나요? 7번. 행복했을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맞죠? 네. 여러분 세대가 따라서 잘 모르는 장르는 아시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왜 하느냐? 내가 행복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결혼하거든요. 출발점이 틀리다. 결혼을 설계하신 분은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그때에 배우자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은함의 원리. 성경 말씀 바로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은하와의 우리 부모를 자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는 남자가 먼저 떠나야 되지만 여자도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가정을 말이요. 시집을 와야 되잖아요.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남의 원리 이것이 정확하게 전개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세균에 감염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그림 나오네요. 뱃속에 10개월입니까? 작년에 1년입니까? 10개월 아니고 합격했습니다. 1년 아니고 큰일 납니다. 뱃속에 지냈던 아기를 딱 이렇게 낳았을 때에 탯줄이 나와요. 탯줄은 뭐예요? 엄마의 모든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꽃출산이란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 떼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며칠 지나면 저절로 떨어진대요. 그런데 정확한 의사는 그러면 큰일 난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탯줄을 15분에서 20분 내로 잘라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연꽃 출산하는 그 론에 의하면 이 태반이 말이죠. 그 속에 있는 줄기세포, 뭐 면역 이 좋은 것들이 계속 이 아기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위험한 거죠. 조금 지나면 이 태반이 생명 있는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려고 하다가 탯줄을 빨리 자르지 아니하면 아이에게 오염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빠, 특별히 엄마 장가 보내도 항상 뭐예요? 남편보다 뭡니까? 아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뭐예요? 리모트 컨트롤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그래?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리모트 컨트롤 하다 보면 뭐예요? 반드시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가 결정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결정해야죠. 그래서 제가 참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남편하고 아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속도를 그렇게 빨리 내 죽이려고 환장했어. 그래 죽자. 당신 같은 사람은 죽는 게 나아. 그 이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녀석 말이야. 뭐 능력도 없고 하면 사위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차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지인인 엄마예요. 장면이 딱 바뀌면서 아내 자기 딸에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얘야 우리는 조수야. 운전대 잡은 것은 너야. 내가 결정해야 돼. 여러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 사탕도 갖다 주고 비스켓도 물릴 수 있지만 문제는 뭐가 이혼이며 모든 부분들을 뭐예요? 당사자 되게 바랍니다. 또한 동영상을 보고 참 제가 고생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떠난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다 이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지만 독립개체로 분리된 상태에서 뭐예요?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 또 효도를 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프터 서비스 장모님 아프터 서비스 하고 있죠. 손자가 봐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야? 아프터 서비스이고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사실 이민사회든 한국이든 이게 젊은 분들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론 재산 없으면 제대로 집 뭐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때 엄마 아빠 사랑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정 안 되면 아빠가 능력이 있으면 잠시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도 봐주고 이와 같은 관계는 떠났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 문제는 사사건건 마마보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나치게 부모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지임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게 이혼하지 말아야 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경 때문에 나누어진 가정들이 점점 생기고 나고 해서 제가 목사로서 참 마음이 짠해요. 왜 그러냐 결국 기본으로 성경적인 그 가치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한 기본 원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부모도 구애하고 본인들도 구애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친밀감입니다. 자 복습합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back to basics.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남편의 행복, 아내의 행복, 자녀의 행복이 오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친밀감. 자, 친밀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365일 계속 24시간 뽀뽀만 하면 되나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비밀이 없습니다. 은밀히 이야기하면. 근데 비밀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것 다 열이라서 할 때 1부터 10까지 다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때로는 나만 간직해야 할 비밀스러운 부분 그 유지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의 정말 그 프라이빗한 부분들은 서로 인정해 가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친밀감의 극치를 누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밀감에 금이 가면 삶의 구석구석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결정적인 것은 파괴적인 결과도 이혼도 뭐예요? 이 친밀감에 금이 가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친밀감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몸과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부분. 대부분 그래요. 이 남편들이 딴짓하잖아요. 남편들이 딴짓한다는 건 뭐예요? 좀 극단적인 딴짓은 바람 피운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내가 너무 똑똑하구나. 그래서 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내에게. 두 번째, 쉽게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필 때 딱 보면 바람 피는 남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람을 피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잘못이지만 우리 모두가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일단 남자가 바람 필 때 자기 아내의 수준과 비교해 때 전혀 딴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서비스 잘하고 인정하고 자기 뭐 이런 거기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여자가 너무 까칠하고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잠자리를 당신 오늘 저희가 이와 같은 부분이 자꾸 하게 되어질 때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남편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됐나요? 빌 게이츠 똑똑하죠. 아내 굉장히 똑똑합니다. 멜린다 맞습니까, 선생님? 네. 저는 장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맞습니까? 그 왜 이혼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 게이츠 못된 놈이죠. 똑똑하지만 이혼은 왜 그래요? 그야말로 못된 행적, 여러분들이 기사 쭉 보시면 그야말로 수영장에서 그것도요 혼자 아니고 나체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다는 것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멜린다는 여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까칠하고 남편을 푸근하게 안아주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 외로움을 한 곳에 가서 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지는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친밀감이 조금 우리가 좀 덜해졌다라고 하면 가정의 책임자인 남자는 이 친밀감을 위해서 조용히 무엇이 필요한가. 그 나중에 마지막에 잠깐 팁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몇 시까지 강의를 마쳐야 되죠? 목사님? 거의 한 저는 확실한 시간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몇 시에 한 것 같습니다. 30분? 네, 30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정시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4시 30분 좋습니다. 아, 네? 확실합니까? 네, 네. 오케이. 30분 이전에 마치세요. 그래서 그러면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가정을 세우기 위한 두 기둥이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자, 사랑과 존경이라고 그랬는데,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큽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렇죠. 여기서 두 단어 사랑, 아내 사랑, 남편을 존경.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내가 존경하지. 그럼 남편은 할 말이면 사랑받게 해야지 사랑을 주지. 이렇게 지를 것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내 사랑, 남편 존경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 부부 행복학교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부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 아이덴티티가 더 우선기한다라는 것을 놓쳤습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시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 사랑을 사랑받도록 해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피를 바로 주셨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근데 사랑 존경하기 힘듭니까? 남자는 센스가 없고 여자도 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머슨 에그리치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서로 인식을 잘못해서 잘못된 베팅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한다. 그래. 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지 못할 때 아내가 하는 것이 주로 뭡니까? 잘 모릅니까? 그렇지. 바가지 아시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바가지를 끌었다 이게 아닙니다. 예, 첫 번째 바가지, 두 번째 뭐예요? 잔소리죠. 근데 잔소리에서 변화되는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잔소리 하면 할수록 따뜻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가끔 뭐 하면 알았어! 제가 농담으로 됐거든. 그럼 제가 나이가 죄송합니다. 만으로 3년 지났는데 은퇴할 나이입니다. 예. 일부러. 근데 남자는 단한 기질이 있어요. 여자가 하라면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해서 결코 남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그래서 여자 여러분들 바가지를 끌게 된다 안 끌게 된다? 안 끌게 된다. 대답을 안 하는데. 아니 귀여워요. 근데 남편은 뭐예요? 아내가 나를 존경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 때 뭐예요?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히려 아내를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듯한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루틴이에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에그리치 박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림을 가졌는데 자, 이미 다 했고 미국의 랭카스터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을 아미시는 간단히 설명할게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갔는데 1917세기, 18세기 그때 그대로 전통을 유지해 가고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개화된 그룹이 아미시에서 메노나이트라고 있어요. 메노나이트는 차도 타요. 근데 이 아미시는 차를 탄다 안 탄다? 안 탑니다. 마차 타고 가요. 근데 그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남편이 아내로부터 사랑받기, 아내를 존경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미시 농부들에게 뭐예요? 트럭을 팔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를 지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의 헬라어 종류가운데 하나이죠. 무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사이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아가페 사랑을 하냐? 남편이 먼저 해야지. 아니? 여자가 먼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두 사람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면 사랑과 존경의 이런 것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만 간단하게 결혼생활 건강한 행복한 부부의 특징 7가지 행복한 가정을 누려가기 위해서 시간을 함께 보낸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함께 보내자. 시간 함께 보내자. 뉴질랜드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둘입니다. 함께 밥 먹는다고 해서 이 친밀감을 누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결혼은 무엇입니까? 단둘이 함께 친밀감을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혼이 뭡니까? 함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이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인데 우리 대공부터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 이랬는데 집에는 커피가 없냐? 너희들이 왜냐?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지 말고 시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영적 생활이 있다.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아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제가 이상하게 지금 권사님 장모님 전혀 마음에 드시죠?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제가 대답하게 그냥 제 아내 정말 제 사랑해요. 모든 것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남자와 결혼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아니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기본이 되었지 않냐면 험한 갈등, 풍파가 뛰어넘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재웠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화해 능력이 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있으면 됩니다. 누가요?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놀이와 유머가 있다. 남편이 우리 장모님 가운데 한 번도 있어요. 아재 개그 뛰어넘어서 할배 개그를 막 하는데 아이고 막 됐어요 또 시작이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유머를 한 사람 썰렁하잖아요. 근데 유머는 어디에서 온줄 아세요? 휴면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서로 유머를 받아주는 가운데 뭐예요? 인간성이 서로 회복해 가는데 조금 썰렁하더라도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이 둘 부분인데 친밀함 유지한다. 서로 근심이 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강단해서 제가 말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친밀함. 특별히 남자들에게 친밀함은 적어도 나의 과를 막론하고 이 성적인 이 관계에 거의 남자들은 친밀감의 ABC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갈등이 심각하거나 찢어질 위기에 있는 것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면 까칠한 아내가 남편 잠자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이 부분을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배려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헌신이 있다. 이런 싸움할 수 있어요. 갈등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유머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밥도 안 먹고 이제 삐져가지고 잤는데 이 남편이 그 다음날 6시 반에 일찍 출근해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쪽지를 딱 줘가지고 6시 반에 깨워줘 하고 딱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딱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6시 반 넘은 거예요. 여보! 6시 반에 깨워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괜찮으세요? 되게 옆에 저기 쪽지를 딱 여보 6시 반이야. 누구 하잖아. 좀 자존심 포기하고 우리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다 타락한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붙잡고 여러분 이 녹록지 않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미와 은혜로 이걸 쫙 지어주시는데 애들이신 애들이신 아멘. 여러분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자녀일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미가 있음을 보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예배에 가며 하나님의 승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모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아담과 하와죠. 결혼 12년 차인 것 같은데 12년 차 정혜용 남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남편분이 그 1번 내용을 갖고 내 배우자를 좀 한번 이렇게 소개 부탁할게요. 네. 외모는 예쁘다. 성품은 정이 많다. 네. 장점은 예쁘다. 매력은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다. 네. 네, 습관은 맛있는 것을 좋아한다. 괄호 열고 군것질을 좋아한다. 괄호 닫고. 네, 그리고 취미는 TV 시청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 당신의 배우자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 남편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제가 10cm 굽신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없으실 것 같아요. 남자답게 생겼고 수염이 많습니다. 네. 성품은 뚝심이 있고 바위하고 나무 같은 우직함이 있습니다. 장점은 끈기가 있고 성실하고 결정을 한 것은 캐리온 합니다. 네. 매력은 분위기 메이커,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고 애교가 많습니다. 습관은 애벌레 옷 벗기를 잘하고 오랜 화장실 사용을 합니다. 취미는 바둑을 보는 것과 게임하는 사람이 뭘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인이 안 하고.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 절대. 네. 하는 걸 보는 거를. 저 우리 아내분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지금 있어요. 애벌레 뭐라고요? 애벌레 옷 벗기 이렇게 그 뭐죠? 육체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냥 몸만 나오는 네, 거. 몸만 탈출합니다. 하물며 키도 큰데 네.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한 벗어서 옷이 밑에 있었겠기 이만하다 이렇게. 네. 남편분 되게 좋아하세요. 복기만 지저분하고. 네. 오케이.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네, 아내분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2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복은 돼요. 그렇죠? 1번하고 중복은 되는데 중복돼도 상관없고요.
내 배우자의 좋은 점, 장점, 특기 등을 10가지가 다 차면 베스트고요.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고 남편분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 노력한다. 키가 크다. 덩치가 좋다. 내가 살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찬을 남기지 않는다. 투정하지 않는다. 과소비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잘 놀아준다. 가정적이고 가정이 우선이다. 패션 아이템이나 옷을 고를 때 피드백을 잘 준다. 밥을 할 줄 안다. 절약을 잘한다. 착하다. 그리고 11번째 나를 사랑한다입니다. 네, 10번이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남편분, 아내분 똑같이 2번 내용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쁘다, 노래를 잘한다, 목소리가 크다, 책임감이 있다, 열심히 산다, 음식을 맛있게 잘한다, 다른 사람들과 금방 잘 친해진다, 어색한 상황에서도 말을 잘한다, 부모님께 잘한다, 아이들을 잘 챙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분, 계속 좀, 어딜 가려고 그래요? 여기는 나오기는 쉬워도 들어가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남편분 지금 아내분이 11가지에 대해서 아까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칭찬을 얘기해줬는데 혹시 남편분이 듣기에 이거는 좀 내가 좀 민망하다. 그러니까 민망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 칭찬을 들을 자격이 없는 부분인데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런 칭찬을 해줬다. 혹시 그런 거 캐치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이쁘다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말하는 이쁘다는 뭐가 그러니까 외모만 뭐가 이쁘다는 정의가 뭐예요? 남편이 얘기하는. 철저하게 외모고요. 저는 철저하게. 네. 어렸을 때부터 성격을 보지 않고 외모만 보고 보다 판단해 왔습니다. 예쁜 게 성격 좋은 거예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뭐 예쁘면 다 용서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야, 근데 그 예쁨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내분 마이크 한번 줘보시고, 아내분은 그 예쁨의 유지하는 비결이 따로 있어요?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거 녹화 되는 거 아니면 어디 나가면 칭찬을 당당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도 이뻐 보여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모습이 그러니까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분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남편분이 아내를 칭찬 10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혹시 이거는 나의 부족한 부분인데 남편이 그거를 단점으로 안 하고 장점으로 또한 좋은 점으로 얘기해 주게 혹시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만족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시나리오를 바꿉니다. 혹시 요게 안 들어가서 좀 서운하다. 이 내용은 꼭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 좀 서운하다. 네, 요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뭐 이런 거 없을까요 혹시? 혹시 남편이 얘기할 때 다 들었죠? 10가지. 다 들었는데 이거 왜 뺐지? 이런 거 있어요? 세뇌한 것들 대부분 나와가지고 세뇌한 것들. 브레인워시. 결혼 첫날부터 세뇌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답으로 나와가지고 괜찮은데 네. 이건 빼지 마.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좀 얘기해주라.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 좀 하나 정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지금 장점 얘기한 거 대부분에 지금 신앙적인 부분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 이유는 신앙적인 그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도 넣지 않았고요. 그 외에 그냥 좀 철저히 외모적인 것만. 세뇌 받은 대로. 그래요. 근데 아까 아내분 제 기억에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노력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걸 혹시 1번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빠가 저랑 결혼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신앙이에요. 제가 오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크리스찬 가정을 같이 함께 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게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만났죠? 앞에서 축복 기도 같이. 네. 일주일 잘 지내셨고요? 별일 없었죠? 좋은 일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예상 못한 거. 저도 좀 바꿔보려고. 좋은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부학교를 하면서 지금 이제 4주 이제 5주차 되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이런 게 이런 게 좀 더 좋아진 게 있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이걸 발표하기 전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법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더 하려고 하고 좀 더 잘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고 좀 더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 네. 네. 혹시 그 부분을 저희 부부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캐치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경청을 해주고 지금 이게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부부학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아니면 나눔 안에서 그런 깨달음이 혹시 있었는지. 그때 그 전도사님이셨나요? 네. 그 말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진짜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배우자이기 때문에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듣고 네. 실천을 하셨네요. 네,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 남편분도 한 가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언어. 네. 아내의 사랑의 언어. 근데 제가 싱글 때 그 책을 샀거든요, 사실. 그때 샀는데 그때는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뭐지?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군뱅이처럼 얘기를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더 표현을 안 했다라는. 네. 오히려 와이프 같은 경우는 표현을 더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곰처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 있는 네. 일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와이프가 제가 좋아하는지 안 그렇죠. 좋아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혹시 많이 아내분의 사랑의 언어 기억하세요? 처음은 뭐였죠? 처음이 봉사 그리고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의 언어 지금 독후감 마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만큼 사랑의 언어가 우리한테 정말 그냥 스쳐가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계속 프로세싱하고 계속 훈련하면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부분으로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하고요. 네, 저희 오늘 그 나눔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편분이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내 배우자를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는 외모적으로 그냥 예뻤고요. 성품은 말 잘하고 주장이 있고 신앙심 좋고 하고 있는 일 좋아하며 오픈을 잘합니다. 장점은 저에게 말을 처음 만날 때부터 잘했고 주장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저도 처음에 원했는데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매력은 눈망울이 크고 웃음 눈이 작아지고 습관 아주 일찍 일어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네. 취미는 맛집 돌아다니고 책 읽고 그리고 잘 걸어다니고. 네. 네, 우리 아내분은 남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이분은 착하게 생겼고 선하게 웃고 성품은 말을 잘 들어주고 참을성이 많고요. 장점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제가 해준 음식을 잘 맛있게 먹어주고요. 매력은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줘요. 습관은 손톱을 항상 아주 짧게 잘라요. 군것질을 잘하고요. 취미는 카페 가고 영화 보는 거예요. 네. 자,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우리 계속 이어서 옆에 그 2번 내용 우리 같이 아내분이 남편분에 대해서 장점하고
예, 좋은 점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잘 들어주고 참을성이 많고 잘 맞추어 주려고 하고 맛집을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여러 방면에서 정보가 많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또 공통된 취미를 같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또 해준 요리 맛있게 먹고 아이들을 좋아해요. 네. 네. 우리 남편분은 아내분을 이렇게 칭찬과 격려하기 원합니다. 네, 한번 1번부터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이제 모든 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픈 많이 해주고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저를 맞춰주려고 많이 줘서 고맙고요. 뭐 나가서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군것질 아니든 그리고 저에게 삼시세끼 다 만들어주고 해줘서 그리고 하기 싫어도 듣기 싫어도 저랑 꼭 같이 해줄 수 있어서 고맙고요. 기도와 말씀 같이 읽고 가정 예배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리고 피곤한데도 안 자고 저를 기다려줘서 그리고 저에게 다시 와줘서 그래 우리 남편분은 보면 내용 이 칭찬과 이 기준이 딱 그러니까 이제 본인 특히 아내가 나한테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지금 남편분이 그 아내분 일단 그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혹시 결혼 전하고 결혼 전에 봤던 매력과 결혼 후에 봤던 이런 매력이 그 전에 몰랐던 이런 매력이 발견된 게 있다. 혹시 뭐가 있을까요? 많이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는데 거의 비슷했고 오히려 주장이 이렇게 강했나? 주장 네. 주장이 네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주량으로 들었어요. 지금 나를 생각했죠? 나 그래서 주량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네, 오케이. 주장. 네.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네. 항상 저 반대인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꼈다라기보다 그런 사람을 되게 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다 그래도 그거를 아주 포장 있게 남들에게 좀 잘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남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포장을 하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딱 얘기를 해서 잘 풀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냥 돌고 돌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렇게 해줘서. 그럼 혹시 아내분은 그 남편이 지금 그렇게 본인이 제가 듣기에는 두 분의 관계의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3자한테 하는 어떤 상황에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나서야 될 때 이제 아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걸로 들려요. 저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배우자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니까 내가 일부러라도 이걸 좀 해야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으셔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지. 그 얘기는 아셨어요? 네, 남편분이 네.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모든 그 방면에서 좀 이렇게 오빠에 비해서 좀 결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결정이나 뭐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오빠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저로서는 되게 막 답답하니까 제가 먼저 행동을 취하는데 그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거는 그러니까 오빠가 잘 이렇게 기다려 준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좀 한 발짝 이렇게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가 있죠. 그럼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은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남편의 좀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좀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하는데 이게 어느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해도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남편이 푸시 안 하고 잘 기다려주는 분이 있어서 고맙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네. 혹시 아내분은 반대로 남편의 이런 부분이 딱 내가 이게 좀 부족한데 남편이
결혼해서 내 배우자가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 좀 고맙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행동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필이 오면은 좀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취하는 스타일인데 오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저도 좀 참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참을성과 인내심을 좀 길러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마운 것 같아요. 둘이 참 역할이 많네요. 그런 면에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요. 결혼 24년 차. 네, 그리고 23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혼 23년 차. 네, 그리고 제 이름은 박진서. 박진현입니다. 네. 결혼 23년 차로 통일하신 거죠? 23으로? 99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예, 예. 그 24가 맞는데. 24 맞지 않나요? 내가 97에 했거든. 그렇죠. 올해가 26년이거든. 맞죠? 그런가? 결혼 좀 했죠. 그래요. 뭐 우리 뭐 이 정도야. 네. 하여튼 뭐 오래 잘 사셨어요. 두 분. 네, 오래 잘 사셨고 두 분이 그 부부학교 개수 몇 년도에 하셨죠? 저희가 아니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5기인가 6기 5기. 네, 5기. 네, 5기였습니다. 그래. 지금이 11기니까 그러니까 6년 7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매년 같이 헌신자로서 저희 같이 섬기거든요. 그래서 두 분 너무 귀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왜 불렀는지 잘 모르시죠, 박진석 기자님은? 들어오다가 저는 지금 애기들 사진 찍어주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헌신자들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모양이 어떤가? 아까 남 목사님도 서두에 말씀하신 게 그러죠. 우리도 싸웠습니다. 얘기하듯이 저희 헌신자들도 여기 헌신자의 자리에 있지만 저희가 이 뭐 자격이 돼서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헌신자들도 나와서 발표를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저도 한번 제 아내랑 한번 그런 자리가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두 분 지금 나오셨는데 그 워크샵에 있는 내용을 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리 먼저 그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을 이렇게 내 배우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저의 배우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외모로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이쁘고요. 네, 너무 이쁘고 성품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온순하고 굉장히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은 잔소리를 잘 안 합니다. 거의 뭐 꿈에 아니죠. 그렇죠. 박수 이렇게 치시네요. 거의 뭐 드림입니다. 남편한테 드림이죠. 네. 그리고 매력은 이제 뭐 잘 모르시겠지만 사람 전체가 다 매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은 좀 간식을 좀 가끔 가다가 예전 지금은 이제 안 하죠. 혹시 분식 아닌가요? 간식이 아니 간식. 아니 죄송해요. 습관은 아마 뭐죠 요리? 뭐 이런 거 하죠. 요리가 취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습관으로 가면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제 거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 거 적었고요? 아니 이쪽에서 적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취미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드라마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너무 크시죠. 네, 우리 아들분 잡아주시고. 남편이 다 맞게 얘기하는 거 맞죠? 죄송해요.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하고. 괜찮아요. 우리 뭐 세뇌를 들다. 네, 우리 뭐 세뇌를 들다게. 그렇죠. 네, 우리 네, 우리 아내분은 남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외모는 그냥 만족하고요.
사실 저희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네. 초등학교 때 진짜 맞아. 애들 개구장인 막 그런 남자애가 있었어요.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같이 살면서 약간 살이 좀 찌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겼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밤에 먹는 간식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이거 토론을 해야 되는데 간식 사용하느라고 지금 조금 그렇게 어긋나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야식 간식이 너무 심각하고 예. 근데 오늘은 좋은 거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좋은 거 부탁드릴게요. 네. 성품은 굉장히 착해요. 착하고 유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약간 배려심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아이들한테 너무 관대한 아빠고 그 저희가 딸만 둘이다 보니까 뭐 애들 막 픽업 이런 거는 거의 칼같이 뭐든지 막 사양 안 하고 잘해주고 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정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규칙 같은 거가 다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가끔 트러블이 있을 때 있고 그다음에 습관은 야식 그러니까 늦게 먹는 간식 꼬박꼬박 그 챙겨 먹는 그 간식하고요. 그다음에 취미는 음악 듣는 거 그리고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남 게임하는 거 보는 거 본인의 게임 절대 안 해요. 네, 그런 거 전혀. 근데 이 게임은 그 스포츠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 게임이요? 아니죠. 스포츠가 아니죠. 아니죠. 무슨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얘기하는 거. 그건 옛날 거고. 난 스타크래프트 이전은 씨름이야. 아무튼 그래요? 게임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남이 재밌구나. 이렇게 참 잘한다 이런 거를 되게 외도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기는 하는데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게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남편분 마이크 계속 잡아주시고 그 지금 한 몇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뭐 제가 보니까 리스트에는 지금 안 적으신 것 같아서 요거를 내가 빼먹은 게 있다. 내 배우자의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장점도 좋고 내가 살다 보니까 요런 게 정말 너무 우리 아내한테는 장점이고 칭찬할 부분이 있다. 몇 가지만 더 추가 할까요? 많긴 한데 네, 많죠. 너무 많아서. 부모 공경을 잘하고요. 네. 부모 공경을 잘하고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딸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만 남고 저희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도 암컷이에요. 저만 이제 유일한 남자인데 그래서 이 아들 그리고 또 저는 잘한 게 이제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안이 늘 여자가 굉장히 귀한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첫애 딸을 나왔을 때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뭐 족보도 바꿔야 된다. 뭐 난리 아주 너무 귀한 집안이거든요. 딸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아들에 대한 남자들의 세계는 제가 잘 아는데 여자들의 세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사한 게 친구 같은 엄마. 늘 애들이 끝나고 밖에 나갔다 오면 들어와서 엄마랑 막 조잘조잘하고 얘기하고 뭐 저한테 그 지나쳐도 인사 대충 하고 들어가고 픽업은 다 해주시죠. 픽업을 하죠. 네, 픽업을 하는데 그냥 노룩 그냥 패스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이아스하고 쑥 지나가도 저는 이제 안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뭐 있었던 일 얘기하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게 그 애들이 그래서 좀 사춘기도 그렇게 크게 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잔소리가 없다는 거. 아까 그거는 뭐 그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거는 뭐 전혀 가깝지 않아요.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분 마이크 한번 마지막으로 잡아주시고 우리 아내도 저기 답변을 뭐라 그러죠? 답사? 뭐 이거 하여튼 그거에 대한 상응한 칭찬을 해주고 들어가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
이런 부분 정말 칭찬하고 싶고 정말 좋은 점이다. 네, 있으면 좀 나눠주실게요. 하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냥 이렇게 먹는 거가 옛날에는 되게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그냥 뭐 급할 이제 어느 정도 해주면 되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또 요리를 좀 하니까 그게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좀 밥하기 싫은데 그러면 한 번도 뭐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항상. 그러니까 제가 외출을 하면 본인이 이제 애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갑이기도 하고 해서 약간 서로 간에 어떤 뭐 지배하고 이런 거는 없고, 눈치 게임 같은 거는 가끔은 하는데 그래도 그 친구 같은 그런 걸로. 예. 그게 편한 것 지금 같아요. 23년, 24년 동안 처음부터 계속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 과정이 좀 넘으면서 그런 게 형성이 됐어요? 그렇지는 않죠. 예, 처음에는 아무래도 동갑이니까 서로 맞죠. 기선제압하려고 이제 막 그런 것도 있고 해보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렇게 좀 아니, 이렇게 하나 얹자면,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성격이 예전에는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날카로웠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런데 좀 유해진 계기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나이 드셨던 분인데 나이 먹어서 골방에 갇혀서 나이를 먹으면 남자가 신 거를 먹는 거야. 신 거. 그러니까 신 거를 먹는 거야. 그래서 신 김치에 그다음 소화가 안 되니까 꼬들밥을 먹이는 수가 있대요. 볶음밥 막 이런 거. 그거를 먹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혹시 그거 내가 한 말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와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굉장히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 그래서 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챙겨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마 조금 전환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네, 좀 유하면서 좀 그때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상상만 해도 골방에 갇혀서 신김치 꼬들밥 먹기에 네, 박수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삭과 리브가족 2년차 부부 이창곤, 정준선입니다. 네, 2년차 부부예요. 네, 자 남편분이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내 배우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저희 배우자 정진선 양은 외모는 처음에 만났을 때 이뻤고요. 인물이 좋았고 살다 보니까 눈웃음 치는 네. 매력이 있습니다. 네. 성품은 지혜롭고 현숙하고 주관이라는 게 강인하고 섬세한 면이 많습니다. 장점은 요리를 잘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매력은 애교가 많고 귀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습관은 잘 치웁니다. 잘 치운다. 그리고 취미는 꽃꽂이를 하고 화초 관리를. 네, 마지막 뭐라고요? 화초. 화초. 꽃꽂이랑 화초.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아내분이 내 배우자, 내 남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 남편 이창곤은 키도 크고 하얗고 또 큰 눈을 가지고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리고 성품은 모난 것 없고 착합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른들이 얘기할 때 저는 좀 제 주장이 강한 편이라서 이렇게 제 생각이 아니면은 이렇게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어르신들이 말씀하면 거의 100% 귀담아서 잘 듣고 경청을 많이 하는데
그런 성품이 제가 갖지 못해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것도 장점의 하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이제 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거의 평상시 생활할 때는 대체적으로 말을 굉장히 이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력은 트럼펫 연주를 할 때 참 멋있고 말수가 거의 없어서 교회 분들이 어떻게 사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둘이 있을 때는 수은 보배처럼 저한테 항상 거의 매일 웃게 해주고 또 애교도 많이 부려주고 춤도 많이 춰주고 춤도? 네, 그래서 항상 늘 웃게 해줍니다. 그리고 습관은 이제 퇴근하고 오면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본다거나 하루에 뭐 있었던 뉴스를 본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 같고 그리고 취미는 트럼펫 찬양 연습하는 거. 감사합니다. 네, 아내분 계속 이어서 우리 2번 내용,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을 좀 추가할 거 있으면 네, 남편에 대해서 이거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기에 저희가 지금 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그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서 그 시간들을 사실 쉴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정말 굉장히 행복하면서 그 임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이고 되게 보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또 그 트럼펫 연주할 때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약속 같은 거 시간 약속 굉장히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하면 쓰레기랑 버려주는 거랑 청소기 돌려주는 거 잘해줄 수 있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말을 안 해도 항상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일정을 마음대로 잘 바꾸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잘 다 들어주고 그리고 힘써야 하는 일들을 또 다 잘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세상에 이렇게 만물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베푸는 거에 있어서도 아량이 넓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서서 일을 하니까 발이 아프거나 뭐 하면 마사지도 잘 해주고 그 대체적으로가 뭐 딱히 단점이라고 할 게 저한테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잘 해주고 있어요. 네. 박수 한번. 우리 남편분은 네, 지금 얘기한 아내분, 네, 칭찬과 격려 조금 더 추가할 거 있으면, 네. 네, 저는 첫 번째로 말주변이 좋아서 사교성이 좋고요. 아내분이. 그리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울이고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 일어났던 일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남편을 항상 챙겨주고 남편의 길을 항상 세워줍니다. 그리고 효녀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지읒정성으로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창권 정진선 부부입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귀한 기도를 함께 해주신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가족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저희 친정 아버지와 오빠네 가족이 네. 하나님을 속히 만나 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아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부모님이 하나님을 아시나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기에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전서 5장 16절 18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기도 제목 해주신 거 내용 갖고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학교를 통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또 기도 제목을 나눈 우리 이창공, 우리 정진선, 우리 부부를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에 온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가야 하는 부부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더 행복하고 더 서로를 지지하고 더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가 있기에 이 세상은 살만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부르신 뜻을 이루고 자자손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정아버지 또 오빠네 가족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 제목을 나눈 하나님 이 부부의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축복을 함께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 오는 세상에서 또 함께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부모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시부모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나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그 기도의 응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간절히 간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인자하시기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아멘.